이야기 좀 할게요. 부동식. 일단 근데 부동식은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알았지? 나머지는 뭐 내일 개별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식은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야. 요 진수. 요 밑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 A의 fx. 보통 이러면 이 1도 로그로 바꿔줘야 되거든. 로그 5분의 1에 5분의 이렇게 바꿔줘야 돼. 로그끼리 비교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상수가 있으면 만드세요.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쌤이 강의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A가 1보다 크면 fx하고 gx 역시 이 부등호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0에서 1 사이면, 그지? 얘네들은 크기 관계가 바뀐다. 이거야, 어차피. 알았어? 자, 이거고, 로그 연산만 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천천히, 자, 어, 전체부터, 그러니까 합성함수인 거야, 사실은. 그죠? 로그 2x가 지금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로그 3에 A가 0에서 1 사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로그 계산이 잘 돼야 된다고 쌤이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만나면 이게 로그 3의 3이다. 이건 로그 3의 1이다. 그쵸?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알았어? 자, 이게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A하고, 그죠? 3. 그냥 A가 1과 3 사이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 A의 자리에다 로그 다시 2x를 집어넣어서, 오케이? 이거를 하시면 돼요. 맞죠?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동식이야. 부동식 기본 모양인 건. 자, 그 다음 형태는 뭐냐면 치환하는 형태. 그죠? 지금 보면은 치환을 해서 정리하는 형태들이랑 그 다음에 연립부동식은 그러니까 요거 치환하는 건 쌤이 문제가 지금 조금 빠져 있는데 치환해서 하는 거 2차 어디 보자. 이거 지금 밑에 있구나. 저걸로 할 거고 여기는 그냥 이런 거야. 그냥 부동식 2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방금 요거 하나 푸는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 푸는 거 설명해 줬는데 이제 문제마다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봐봐. 이 제곱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둬.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은 로그하고 이게 9잖아. 그럼 3에 x 플러스 8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풀 때 로그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진수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애들을 만나면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알았어? 이거 해놓고 시작해야 돼. 이거 부등식을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은 기본 세팅을 하고 해야 돼. 맞죠? 기본 세팅.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죠? 로그 함수 강의에서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자 로그 A의 절대값 x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x 제곱이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절대값 x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은 절대값 x로 바꿔야 돼요. 알았어? 절대값 x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정리하면 얘는 요 같은 경우는 2랑 그다음 요게 지금 3의 제곱이잖아. 이제 2가 없어지면서 로그 3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알았어?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진수 조건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진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x가 마이너스 8이 아니다가 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를 넣어도 제곱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교집합을 그래서 공통인 걸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0보다 크면서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8이
아니겠죠. 0보다 크면. 그러니까 그냥 0보다 큰 게 뭐가 돼? 공통인 진수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의 진수 조건은 x가 3보다 크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을 낸 다음에 이 진수 조건을 가지고 마지막에 걸러내줘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각각 그냥 푸시면 돼요. 위에 거만 풀어줄까요? 하나만 좀 풀어볼까? 봐봐. 위에 거 풀어주면은, 그래서 로그 9에 쌤은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웬만하면 절대값 안 쓰고 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제곱은 괜찮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자. 자, 봐봐. 9로 바꾸면서 9x 제곱으로 바로 바꾸는 거 이해돼요? 제곱을 그냥 동시에 해버린 거야. 이게 로그가 연산할 때 좀 팁을 드리면 로그 A의 B를 있잖아. 거듭 제곱을 동시에 하면 돼. A의 N, B의 N. 바로 가면 돼, 바로. 밑이랑 진수를 거듭 제곱을 같이 해버려. 그러면 이제 변형하기 좀 쉽거든? 그러니까 제곱을 없앨 때는 루트를 씌우는 게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응? 쌤이 11시 30분에 안 했냐? 왜 안 했냐? 저런. 아니, 주문 늘 11시 반이 국룰 아닌가? 어허, 어쩐지. 저런, 저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 카톡에다가 시간까지 공지한 줄 알았어요. 그냥 한다고만 했구나. 이런. 아니, 그랬어. 알고 안 온 줄 알았지. 알고 안 온 줄 알았지. 뭐야. 미안해. 녹화하고 있어. 그 앞에, 맞아. 근데 앞에 별거 없긴 해. 여기가 메인이야, 여기가 메인. 이게 메인이야, 이게. 그럴 수가. 부들부들 지금 열받은 부들부들? 열받았을 때 그 화를 지금, 뭘, 아니. 그리고 11시 반이잖아. 원래 다 항상 지금 위에 공지가 지금 항상 중 무조건 11시 반. 국룰 지금 심의원 너 안 오길래 내가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었어. 심의원이 이거 지금 정신 못 차려 이러고 있었어. 그럼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역시 들어올 거였어. 근데 시간을 몰랐던 거였구나. 요 녹화되니까 뭐 하다가 힘든 사람은 나가서 그 내일 오전에 나인투 때 와가지고 하면서 해도 돼요. 네. 길지 않아 오늘 길게 안 해. 이 마무리 얼마 안 되지.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자, 늦게 온 이제 지금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이제 제곱을 뗄 때 제곱을 없앨 때 항상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 알았어?
그래서 로그 9의 x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로그 3의 절대값의 x 플러스 8이 되니까 가능하나 어떻게 해주는 게 팁이냐면 이렇게 로그 a의 b를 연산할 때 바로 거듭 제곱을 둘 다 똑같이 해주면 무조건 성립한다. 그죠? 이건 성질이잖아. 이거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로그 3의 로그 3의 3의 x를 어떻게 바꿨어? 둘 다 제곱을 해버린 거야. 로그 9의 9의 x 제곱으로. 그렇게 되니까 뭐가 통일됐어? 밑이 통일되지. 그러면 x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이랑 9x 제곱 요렇게 요걸 푸시면 됩니다. 이제 연립하면 돼요. 무조건 아까 이야기했죠. 풀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진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맞지? 진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연립부등식들은 그냥 뭐 사실 기본적인 연산들이니까 꼭 챙겨서 푸셔야 돼요. 이런 애들 어떻게 한다고? 치환한다고. 기본이지. 그죠? 기본이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t로 치환해줘.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봐. 이게 지금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 값이 뭐 나와요? 3이랑 2 나오나? 그치? 3이랑 2 나와. 그러니까 로그 4의 x가 3이랑 로그 4의 x가 2가 나오는 거야. 맞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치환되는 형태는 쉽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요. 일단 로그를 좀 분리를 시키세요. 그게 팁입니다. 분리를 시키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봐봐. 로그 2의 4랑 로그 2의 x제곱으로 분리가 되지. 맞지? 그리고 곱하기 이거는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은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앞으로 던져. 전체다 곱셈이니까. 그래서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x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변형할 때 쌤이 그거 주의하라겠다. 저기 x제곱. 그래서 쌤이 시작할 때 항상 어떻게 했어? 진수 조건 따지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서 무조건 이 부분은 원래대로라면 2 로그 2의 절대값 x긴 하거든. 알았어? 근데 진수 조건 어떻게 돼? 진수 조건은 교집합을 해야 돼. 여기에 진수 조건의 x는 0이 아니다야. 그지? x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양수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진수 조건이 뭐예요? 얘는 x가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식 변형하기 전에 진수 조건 따져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서 따져야 되냐면 원래는 여기서 따졌어야 돼. 근데 여기서 똑같죠. x가 0보다 크다. 여기서도 x는 0이 아니다. 그럼 결국 이 둘의 교집합은 뭐야? 따라서 전체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로 가셔야 돼. 아, 양수니까 절대값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냥 x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t로 치환하면 2t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이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형태가 똑같으니까 반복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보면은 얘는 뭐야? 얘는 얘가 t면 2차 부등식 이제 뭐 여러분들 달인이잖아. 얘는 뭐냐고? t분의 1이죠. 미변환 공식. 이렇게 해서 양변에 근데 이거 풀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볼 때는 맞지?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부등식에다가 양변에다가 이렇게 t 같은 거 곱해서 풀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나눠서 해야 돼. 알았어? 그잖아. 여러분들 이런 부등식 풀어 보지 않았잖아요. x 플러스 x분의 1, 뭐 빼기 뭐 3, 뭐 이런 거 풀 때 주의사항이 뭔지 알아? x가 양수인지 x가 음수인지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긴 해. 사실은. 이해됐니? 원래는 그래요. x에다 양변 x를 곱할 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곱할 때 뭐를 곱하냐면 x 제곱을 곱해. 그럼 빼박이잖아. 그지? 장단점이 있어. 양변 x 제곱을 곱하면 차수가 높아져. 근데 인수분해 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차수가 높아져 3차 부등식이 되니까 지금은 풀 수 있는데 다루진 않죠.
그러니까 양변 곱할 때 x가 양수 음수 나눠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알았지? 이것만 나눠서 해라. t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하세요. 알았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쌤이 그 방정식이랑 영상 올렸던 거 참고를 해보시면 분명히 이런 거야. fx랑 gx랑 같아. 근데 이거를 직접 보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니네 로그에다 집어넣으면 똑같겠구나. 로그에다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변은. 근데 밑은 뭘로 하느냐? 여기 다 힌트 나오지. 10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거야.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 이 친구를 끌어내릴 때 쓴다니까. 그럼 양변 로그를 취한다. 로그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로그하고 로그에다 둘 다 넣게 보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x에 로그 x 플러스 4가 같이 들어가다 한 번에 덩어리로. 그 다음 여기는 이게 10몇 제곱이요? 5제곱이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정리하면 식 어떻게 돼? 얘가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내려가죠. 곱셈으로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니까 로그 x 플러스 4 곱하기 로그 x고 얘는 5죠.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푸는 형태로 바뀐다고. 알았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부등식 다 양변의 로그 취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이 지금 1보다 큰 걸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이런 애들 73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지? 밑이 달라. 자, 밑이 다를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뭘로 하든. 알았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그지? 조금 편하게 좀 하려면 양변을 그러니까 굳이 제3의 문자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3회나 2가 아닌 다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양변 로그를 취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상관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용 로그나 이런 거 갖고 와도 돼요. 알겠습니까? 상용 로그 같은 거 갖고 와도 되고 x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양변에 둘 다 x가 있어 사실 상용 로그도 많이 쓰거든. 얘들 상용 로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3에 2x가 로그 2에 5x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2x랑 5x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그냥 2x 곱하기 로그 3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상수야. 뭐 상수 취급은 아니라 상수야. 그냥 숫자야. 뭐 루트 5 이런 거 같은 숫자야. 그러면 5x 그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라. 그럼 x값 구할 수 있죠? 양변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로그 2랑 로그 3 나누면 밑변환 공식 쓰면 되는 거고. 맞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 밑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밑을 2인 로그로 해버리면 로그 2에 3에 2x 제곱이 한쪽이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다. 5x로 바로. 그죠? 로그 2에 5x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2x 그래서 로그 2에 3 5x 이걸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쌤은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로그 2에 3이죠. 로그 2에 3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2나 3 중에 하나. 나와 있는 숫자로 미을 해주면 한쪽이 먼저 정리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사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2차 부등식 이미 돼 있는데 뭐.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다. 항상 성립한다.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치환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로그 자체가 뭐야?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건 뭐야? 판별식 쓰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여기 부분이 방정식 부등식 쪽이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 사실 지수로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쌤이 그때 고난도 맛보게 해줬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프 파트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프 보는 거. 그래서 쌤이 내일은 이제 여기 마무리를 짓고 개별로 좀 교재 보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음, 거기 고난도 문제 몇 개 다시 보고요. 그러니까 프린트 갖고 와야 됩니다. 그 고난도 맛보기. 안 풀어서도 괜찮아. 풀어 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풀 수 있구나를 스스로 한번 해봐. 풀어보면 좋지. 그러니까 숙제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밖에 안 줬으니까, 그죠? 그 저번에 줬던 나머지 부분도 있고 해서 프린트 따로 안 줬으니까 일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지, ABC 준 거 그 마무리를 한 다음에, 예, 그리고 고난도 맛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앞부분을 내일 조금 들어갈 텐데,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쌤 이따 카톡에다가 적어서 올릴 건데 외워와야. 근데 이게 외워져 있지 않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그거 좀 리뷰해와. 근데 뭐 이거 5분도 안 걸려. 그냥 하고 너는 버스 안에서 봐도 충분해. 그거는 하고 수업은 듣자, 맞지? 그거야. 그 사인 30도가 얼마고, 그거 지금 삼각함수 처음 하시는 분들, 응? 안 그러면 이거 버퍼링 심해요, 지수로그만큼. 봤어? 여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양변의 록을 취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양변 록을 취해서, 예, 항상 성립하도록 하니까 그냥 판별식, 응? 판별식 0보다 2차 부동식이 어떻게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죠? 예, 등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양변의 록을 취해서요. 그다음에 상형 로그의 활용인데 요거는 따로 개념이 개념 안 했던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일단은 자,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 것과, 그러니까 자, 첫 번째가 직접 식 세우기. 그다음에 1번이 어렵지. 2번은 복잡한 건 2번이 더 복잡해 보이거든. 주어진 식. 주어진 식이 복잡해서 어려워 보여. 막 되게 과학 쪽에 이쪽에 활용되는 파트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 주어진 식에 대입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식 세우는 게 좀 어렵고, 그런데 직접 식 세우는 거는 사실 패턴이 비슷해. 거듭 제곱. 그러니까 거듭 제곱 몇 번 해야 되니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우리 그 여러분들 반감기 알죠? 반감기 언제 배우냐? 언제 나오냐? 반감기, 현소. 근데 그 어차피 뭐 반감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돼. 애들이 자꾸 이게 선생님 제가 지우가 몰라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어차피 반감기라는 게 어떤 물질이 절반이 되는 기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가 2분의 1 A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N 시간이면 반감기가 N 시간인 거 아니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이다. 어떤 물질 자체가 원래 갖는 성질이. 그러면 이 어떤 그 화석이나 여기서 발견된 물질 자체가 얘가 지금 얼마만큼이 진행이 됐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응? 절반이 아니고 아직은 절반은 아니고 한 4분의 3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은 100년이 안 된 거잖아. 그럼 몇 년 정도 됐냐? 그거를 추측을 하는 게 반감기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반감기가 반 됐다고 해서 100년. 그러면은 4분의 1 됐으면 200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단위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나온 김에 지금 이야기해 줄게. 식이 이런 느낌이에요. A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있어. 비율. 한 시간에 항상 기준은 단위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1초에 얼마 가냐. 이거 하는 거지. 시속이면 한 시간에 얼마 가니. 그다음에 모든 건 단위가 있어. 기본 단위. 1cm, 뭐 1g 다 있잖아. 그래서 한 시간에 R배가 된다고 치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A가 R의 몇 제곱? N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1시간에 R배가 되면 2시간이면 R의 제곱, 3시간이면. 이거 이해돼요?
계속 그걸 거듭제곱 2시간이면 R 제곱 배 3시간이면 R 세제곱 배 아니야. 그러면 N시간이면 R의 N제곱 배가 되겠지. 그래서 그럼 네가 A라는 물질이 R의 N제곱을 했는데 그게 2분의 1에 얘가 됐더라. 그게 반감기잖아. 그러면 R의 N제곱이 2분의 1이니까 R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N분의 1인 거지.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3시간이 지났어. 그럼 뭐야?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 거고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에 N분의 3제곱이다. 그럼 이 값을 이제 찾는 거지. 알았어? 그죠?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2분의 1을 막 4분의 1 제곱했어. 그게 얼마냐 이거지.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상용로그야. 알았어? 뒤에 잠깐 문제 좀 봐볼게. 얼마? 거기 앞 뒤에 있네. 거듭제곱 만드는 거 있어. 그래서 미리 좀 개념 설명이야. 주어진 식에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수에서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지.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의 이거 값을 구하고 싶어. 응? 알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 보자. 뭐 2의 x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러면 x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x면 너무 방정식 같은 느낌이 드니까 a제곱 할게. 그럼 a 곱하기 로그 2를 계산을 해. 알았니? 그럼 뭐 소수점 막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0.3010이니까. 그래서 a를 만약에 쌤이 얼마로 할까? 자, 선착순. 뭐 자연수도 뭐 상관없어. 선착순. A 뭐로 할까? 선착순. 그냥 심심할까 봐. 참여할 기회 드릴게. 빨리. 눈치 보지 마. 선착순. 그만큼 열심히 보고 집중한다는 얘기니까 선착순. 마이크 꺼졌냐? 나? 안 들리냐? 임지만 알파 뭔데? 올뱅이 뭐냐고. 뭐야? 저기 뭐야? 통했네? 아니, 김지환. 골뱅이 뭔데? 골, 골뱅이 먹고 싶냐? 골뱅이, 이 일을 하는 걸 지금 누가 또 캠 키고 난리 났다, 지금 막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응? 이해하고 싶었어? 골뱅이 까비. 팔로 할게. 그래서 로그 2에, 응? 8제곱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8 곱하기 0.3010을 한 거야. 그러면 그죠? 이 값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줄 거야. 로우 값을. 다른 로우 값을 줄 거라고. 걔랑 똑같이 되는 걸 답을 내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할 때 쓰는 거야. 거듭제곱을 구할 때랑 거듭제곱 결과값을 구할 때. 몇 제곱 해야 되는지를 구할 때랑 그 다음에 결과값을 찾을 때 상용 로그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77번 하나씩 골라서 좀 볼까요? 어디 보자. 주어진 식 요거 하는 거는 이거 근데 어차피 각자 그 프린트가 있으니까 뭐 그걸로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해줄게. 잘 봐봐. 이런 거는 식이 주어진 거야. 이런 게 진짜 쉽다니까. 알았어? 봐봐. F가 전파 감쇄비 참는데 아무튼 F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전파 감쇄비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F인 거야. 바로 써. 쌤 봐봐. 바로 쓰지. 마이너스 7이 보이자마자 쓰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7이고 10의 로그. 그 다음에 AB가 뭔지 좀 볼까요? A에서 B로. 그러면은 투각이 전 세기의 몇 배냐? 투각이 전이 A. 투과한 전파가 B겠죠. A에서 B로 갔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지? 음,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 A의 B가 뭡니까? 마이너스 10분의 7이거든요. 그러면 A의 B는 뭐야? 로그 정의에 10의 마이너스 10분의 7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분명히 준다니까 값을. 잘 봐. 여기 써있네.
요 있네. 10에 10분의 3제곱이 입니다. 그럼 우리는 10분의 3제곱과 마이너스 10분의 7제곱의 관계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 둘을 어떻게 해야 숫자가 굉장히 깔끔해질까요? 3 더하기 7이 10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수를 빼야겠지. 맞아? 지수를 빼야 더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10에 10분의 3제곱. 그럼 지수 뺄 때 둘이 어떻게 하더라? 나눠야 되죠. 10에 마이너스 10분의 7 이렇게. 아, 나눴어. 그럼 니네 둘로 나눠. 그지? 2 곱하기 b분의 a 나눴다. 나누기 a분의 b니까 곱하기 b분의 a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분의 b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그러니까 78번 식 세우는 거 볼게요. 자, 상태를 봐보면 문제 한번 좀 읽어볼래? 문제? 대충 이제 식을 세우는 요령을 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아까 선생님 이야기해서 거듭적으로 식 세우면 돼. 일정한 비율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보면 천천히 처음에 6억 톤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6으로 할게요. 그냥 6으로. 그 다음에 매년 전년도보다 5%씩 감소를 시켜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그 다음이 되는 거지? 몇 배가 돼? 0.95배가. 이 말은 0.95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5% 감소했으니까 95%가 된 거지. 그잖아, 얘들아. 우리 설마 물건 가격 계산할 때 20% 세일을 하면 80%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0.8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 원에 0.8을 곱하는 거잖아. 그지? 10%의 이익을 붙인다 뭐야? 1.1을 곱하지. 그 정도 상식은 되잖아. 그거 되면 돼. 수학 문제 별거간. 0.95배가 되니까 매년 전년도보다. 그럼 봐봐.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몇 배겠어? 2년 전이면 2년이 흘러 지금 처음에 6억이었어. 6으로 가자. 6에서 예를 들면 이거야. 6에서 다음 연도는 이거에 0.95배가 됐어. 그럼 그 다음은 그거에 또 0.95가 되겠지. 그지? 그러지 않아? 생각해봐. 봐봐. 이게 함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든 뭐 하든 보면 할인을 퍼센트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긴 하죠. 20% 세일하고 30%더 세일한다 그러면 보통 굉장히 퍼센트가 커 보이거든. 근데 생각보다 안 커. 그래서 20% 세일한 거에 30% 세일하거든. 20%랑 30%에서 더해서 5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비율을 곱해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20%한 거에다가 30%.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듭적으로 가야 된다. 2년이면 0.9 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만약에 X년을 좀 어감이 좀 1년 맞죠? N year, N year, 오케이? N year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6 곱하기 0.95에 N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났는지를 보면 되죠. 처음으로 4억 톤 이하가,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량이 처음으로 4억 톤 이하가 된 주인공, 얘가. 밑줄 친 요 친구가 4억 이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n이 얼마냐 이거지.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n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로그에 넣어. 상용로그 6 더하기 n 로그 0.95 맞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로그 4 맞습니까? 양배 로그 취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돼야 돼. 이렇게 쌤처럼. 별거 아니잖아. 곱셈이니까 찢은 거야 그냥. 0.95에 로그 값을 참 친절하게 주면 좋은데 이거 봐라 이거 봐. 뭐 어떻게 해야 돼? 쌤 뭐라 했어? 로그 변형하는 거 복수 좀 해볼까? 자 보자. 로그 로그 어디? 어
어디 보자. 12.5가 K라고 치면, 알았지? 로그, 얘는 뭐예요? K에다가 뭘 해야 돼? 야, 어떻게 보라겠어? 번호 알려줬지? 잘 보여, 이제? 번호 알려줬죠? 12.5에서, 그죠? 12만 5천이 되려면 몇 칸 가는지 보라 했지? 더하기 빼기 하면 끝나. 그래서 12.5에서 하나, 둘, 셋, 네 칸 갔거든요? 플러스 4를 하면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게 로그 제일 좀 쉽게 상용 로그 값을 쉽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긴 해. 칸 수로 그냥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로그 0.00125는 어떻게 된다고? 12.5였지. 하나, 둘, 셋, 넷을 뒤로 갔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K 값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빼기 4를 해버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빼기 4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 어디 있어? 이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0.95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9.5로 알고 있으면 앞으로 뒤로 한 칸을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앞으로 한 칸을 가는 거니까 이 값에다가 빼기 1을 하면 돼, 그냥 순수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이 값은 0.978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로그 6은 어떻게 해? 우리 로그 처음에 할 때 했다. 로그 6은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해야 된다. 곱하지 마라, 제발. 선생님 소수점 이거 어떻게 곱하나요? 그러지 마요. 더하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로그 4도 2배 하면 되죠? 0.602로.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n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사값에서 자연수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이것도 또 마찬가지네, 그지? 그러면 n을 구하면 2015년부터 추진했다고 했으니까 몇 년 뒤인지가 나올 겁니다. 이거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는 내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식을 세워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앞에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랑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건 용량이 작아서 금방 올라가거든. 유튜브에 올려서 보내줄 테니까. 예. 아니 그리고 쌤이 단체 카톡에 안 올려도 영상 올라가. 알람 설정은 해놔. 그 영상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맞지? 아니면 쌤이 올렸다고만 카톡에 올릴 수도 있어. 좀 찾아서 봐 좀. 맞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쌤이 적어줄 거야. 요거 말하는 거야. 내일 삼각함수. 이제 그 삼각함수 각 값들 이미 수원했던 친구들은 아는 사람들은 나가도 돼요. 자, 이거야. 지금 뭐까지 딱 외워야 되냐면 내일 그거 외우는 시간 안 줄 거라서. 그거 지금 외우고 있는 거 시간 주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 알았지? 그리고 내일 하고 이제 학원 방학이니까 중간에 수업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게 이게 뭔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뭔지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건 몇 도, 몇 도잖아. 그걸 60분법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각의 표현 방식의 차이인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내일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자, 60도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60이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왜 이걸 쓰게 됐냐면은 수직선상에다가 응? 나 지금 생각하면 수업하는 건가? 그냥 단수 남기만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수직선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60도를 찍을 수가 없어요. 60도라는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60도가 뭐의 근사치인지는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그 좌표평면에 찍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80도가 이게 단위의 환산이야. 쌤이 내일 예를 들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러랑 겨울에도 쌤이 이렇게 예를 들었죠. 환전을 하는 거거든요. 1달러가 얼마냐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180도는 파이야. 그 3.14 맞아요. 파이 라디안이거든. 근데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을 합니다.
이게 파이니까 3.14 맞아요. 그래서 파이가 어디쯤이야? 이쯤이죠. 여기다가 각을 찍는 거. 얘가 60도다. 환전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서 좌표 평면에다가는 60분법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뭐야 다이소 가가지고 1유로 막 내는 거지. 되냐? 사용이 안 되거든. 그거 똑같은 거야. 환전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일 정확하게 배우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내일 듣겠지만 이거 그러면 봐봐. 180도가 파이야. 단위가 똑같아 3.14. 그러면 30도는 뭐겠어? 6분의 파이겠지. 45도는 4분의 파이겠지. 그렇지 않냐? 180을 4로 나눠야 되니까. 그 다음에 60도는 뭐야? 3분의 파이겠지. 요거 버퍼링이 심하면 내일 수업이 굉장히 약간 들을 때 조금 삼각함수 초반에 들을 때 왜냐면 내일 삼각함수 많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알았어?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막 이걸 계속 그때서야 듣고 막 환전하고 있으면 힘들까 봐 미리. 그래서 120도 역시 3분의 2파이. 우리가 특수각만 나와 걱정하지 마. 그래서 135도 같은 것도 보통 이제 4분의 3파이까지 바로바로 튀어나오면 좋고 100 이해됐어? 됐죠? 예. 그래서 150도 같은 것들도 맞죠? 6분의 5파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그럼 2파이가 뭐겠어? 360도 이런 것들. 네. 근데 180도를 파이라고 두고 풀면은 나눗셈이야.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 자, 님들 사인 60, 자, 천천히 해보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죠? 0, 30도, 얘는 0도야. 45도, 60도, 90도가 있었어. 중학교 3학년 때인 거야. 이거. 물론 저거를 바로 45도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바로 되면 더더욱 좋은데 뭡니까?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이야. 알았어? 그리고 코사인은 반대여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알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사실 밑변물의 높이라서 얘가 이것도 알아야 돼. 코사인분의 사인 값이야 실제로. 그래서 보면 어때? 1분의 0은 0이거든요. 그래서 0, 0.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유리화 안 시켜도 괜찮아. 1, 루트 3 없어요. 탄젠트 90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값은 외우고 내일 수업에 들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졸릴 텐데 좀 쉬고 이제 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쟤한테 물어봐.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중간에 좀 쉴 때 되게 좀 막 어? 아, 나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지 막 이러는데 오히려 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도 되는 친구들이 그러고 좀 너무 널널하게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속 널널하게 보내고 있는데 방학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빡세게. 근데 몸은 관리를 좀 하세요. 아프지 마. 요새 좀 감기들이 에어컨 많이 쐬고 서 유행하니까 맞지? 몸 관리 좀 하면서 하세요. 아플까 봐 미리 막 너무 쉬지는 말고 사람이 쉬어도 아프다. 적당하게 무리는 하지 마라. 알지? 이렇게 해서 일단 학원 방학 때 조금 그나마 나이트 때도 안 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그때 밀린 거나 이런 거 좀 하면서 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 내일까지는 좀 빡세게 합시다. 맞죠? 수요일까지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거 끝나는 데서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다음 요거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외우는 것까지 해서 내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선생님 내일
지금 9시에 갈 예정이거든요, 내일은. 지금 교재를 만들고 할 게 있어서 그래서 질문은 교무실로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